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서울경제 최충상 전문가입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연말을 맞아서 2021년 증시 대전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이제 내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섹터는 일단 제약바이오,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제약바이오와 대선 정책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증시 전망 그리고 어떤 섹터들을 봐야 내년을 조금 잘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볼 테니까 일단은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내년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챙겨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기존에 말씀드리던 그런 내용들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향후 한 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2021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 새해 한 해에 대해서 좀 틀을 잡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삼성전자 같은 경우 4월 달, 5월 달 신규로 이제 들어오시고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 삼성전자는 좋다라고 하셔가지고 아마 매매하셨던 분들 5만 원대 매매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저 자리부터 이제 8만 전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늘 달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어요. 물론 저는 유동적으로 그때그때 대응을 해서 상승해서 매도를 하고 어느 정도 눌림에서 다시 잡고 이거를 반복해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굉장히 배 아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강의 들어보신다면 삼성전자 이것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이거 이상 솔직히 이거 수익률 해봤자 물론 많을 수 있어요. 많을 수 있지만 얼마 안 됩니다. 100% 4만 원 구간부터 시작을 해서 했어도 100%가 좀 안 되는 그런 수익률인데 일단은 이거를 한 번에 제가 넘을 수 있는 그런 섹터군들에 대해서 짚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 제 강의 들으면서 잘 참고를 해 주신다면 일단 이런 시장 상황에서 잘 대응하고 이것도 한 7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네, 한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3월 달에 저런 모습이 없었다면 사실 지금 이 자리에 가기도 사실 힘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굉장한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활용을 해서 플러스로 어떤 부분들을 내가 잘 대응을 하면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을까.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를 한번 살펴본다면 코스피 지수는 기존에 말씀드렸죠. 물론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형주고 거의 1등 기업이기 때문에 거의 코스피 지수의 흐름과 비슷합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상승하는 자리에서 수익을 많이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굉장히 좀 힘드신 분들 많을 텐데 일단 지금은 실력장이에요. 기존에는 제가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이 자리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이때부터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은 물론 이게 단기간에 뭔가 쪽집게 과외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다면 지금 굉장히 좀 편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수익도 나고 있고 물론 전부 다 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별 종목장이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면 수익은 나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올라가지 않아라고 답답하시는 분들. 답답하신 분들은 사실 답답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요? 제가 공부하자 말씀드렸는데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진 종목만 가지고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바램만 가지셨을 뿐 내가 실질적으로 움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뭐 속상해하실 필요가 사실 없는 건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지금은 살짝 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살짝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저랑 방송을 보시는 이 시간만이라도 조금 어느 정도 제가 틀을 잡아드릴 테니까 그 안에서 잘 준비를 해보신다면 수익은 확실히 날 수 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포트 변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수정하고 계속적으로 전략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해야 된다. 지금 당장 3% 5% 수익을 내려고 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거 3% 5% 먹으려고 수익을 접근을 했다면 지금 4만 원 구간 5만 원부터 8만 원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위에서 항상 밑을 보셔야지 밑에서 위를 보니까 힘든 거거든요.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아이의 느낌에서 어른을 본다면 어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른이죠. 아이가 대충 보면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실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주 집중 분석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2020년도에 굉장히 핫했죠. 네, 그리고 사실 제약바이오는 뭐 여러 개 섹터들이 있어요. 반도체나 뭐 철강, 조선, 뭐 여행,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순환매가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좀 아빠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 섹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바이오예요. 맞죠? 이 바이오 중에서도 다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환매가 돈다, 섹터가 돈다. 어떤 섹터가 올라가고 어떤 섹터가 올라가고 어떤 섹터가 올라가고 이런 와중에 바이오는 항상 중립의 관점에서 큰 관점에서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상승이 된다면 굉장히 크게 가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제약바이오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얘는 항상 기회가 있다는 거거든요. 다만 어떤 종목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 치료제, 특히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다 묶여가지고 싸잡아서 올라갔는데 이제부터는 진짜 어떤 종목이 갈 건지 걔만 간다는 거예요. 무슨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연도 2020년도는 코로나19 우려로 19년 만에 서큐트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3월달 2월달, 3월달 하셨던 분들은 아마 공포감이 어마어마하셨을 거예요. 지금 신규로 이제 주식시장에 한 4월달, 5월달 그 이후에 이제 접근하신 분들은 굉장히 편하셨을 건데 어쨌든 이 당시만 해도 계좌가 거의 50%, 60% 다 벌어져 있던 때예요. 말도 안 됐죠. 상상이 안 가시죠? 지금 계좌가 모든 종목이 기본적으로 5, 60%가 다 박살이 났어요. 속된 말로.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풍부한 그 유동성, 뭐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 경기 부양책 같은 것들로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 이만큼 간 거고 삼성전자도 8만 원까지 달성을 하는 기염을 통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코스피는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동학개미 열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규 계좌도 굉장히 많고 개인 투자자가 증시 참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2020년 초반만 해도 제가 아까 뭐 업종 분석에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2020년도는 4월달 이후부터는 10월 이때까지 거의 6개월간은 굉장히 매매하기가 편하셨을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거나 사도 올라가. 주식 정말 쉽네. 하물며 그런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 전업 투자해야겠다. 내가 일하면서 남 눈치 보면서 2, 300벌이 하는 것보다 내가 그냥 단타 하루 치고 제약바이오 그냥 아무거나 산다 치면 내가 하루면 버네.
이틀이면 내 연봉이 거의 연봉 가깝게 버네. 하고서는 전업 투자하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10월 달 이후부터는 굉장히 힘들죠. 네, 지금 2달 동안 아니면 9월부터 굉장히 힘드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제는 정말 실력장입니다. 더 이상 외국인들 예전에 생각했던 그러한 시장은 다시 오진 않을 거예요. 실력이 없다면 그런 시장에서 수익을 나는 건 정말 없습니다. 정말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건 여담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임상시험은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예전에 생물학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7, 8년 정도가 걸려요. 어떤 임상시험을 하고 실질 시판이 되고 영업이익으로 들어오는데까지 한 8, 9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만 이건 최소예요. 네, 최소. 어쨌든 임상시험 관련해서는 지금 모더나나 화이자 여기 밑에 써드렸는데 지금 뭐 거의 3개월, 6개월 만에 나오고 있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부작용 관련해서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될 수밖에 없죠. 네. 왜냐면은 6개월 동안 어떤 임상을 거쳤을까요? 그 단위가 확률적으로 몇 명에게 진짜 실험을 해봤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있던 뭐 에이즈 치료제나 무슨 치료제 우리가 알고 있던 강력한 그 치료약들로 이런 것들을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상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를 조금 효능이 좋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백신으로 사용을 했던 거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1, 2주 만에 몇백 프로씩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뭐 제약바이오만 샀다 치면은 뭐 500%, 1000% 이런 것들을 무조건 잊으셔야 돼요. 제가 딱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연도까지만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2021년부터는 이걸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특히 신규 계좌 이번 연도에 진입하셨던 분들은 이런 향수에 젖어 계시면 절대 수익이 날 수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거의 한두 종목 될까 말까예요. 네, 정말 힘든 거거든요. 물론 한두 종목 될까 말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는 큰 틀에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다만 그 종목을 누가 찾을 것이냐 어떤 종목을 찾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500%, 1000% 이렇게 내가 목표가를 정했던 그런 것들을 지금도 기억을 하시고 내년에도 기억을 하신다면 계좌는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예전 같지 않죠? 처음에 나왔을 때 우와 이런 느낌이 지금 당장은 없잖아요. 나왔나 보다. 그냥 좋은가 보네.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하죠. 제가 뒤에서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심리의 영역이에요. 심리. 중요한 건 심리입니다. 예전처럼 막 우와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뭐 FDA 승인이나 백신이 실질적으로 나왔다는 거에 사람들이 이제 무뎌진 거거든요. 어느 정도. 여기 치료제에 대해서 막 그렇게 예전처럼 파티를 막 예전에 그런 향수에 젖어 계시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다만 이 안에서도 분명히 기회는 있다는 점은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물론 백신 관련된 이슈가 지금 당장은 꺼질 수가 없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항상 그걸 생각해 보세요. 저는 늦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죠? 이미 많이 상승을 했다면 저는 여기 시세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저는 항상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른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늦죠. 굉장히 늦습니다. 이 심리가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꺾이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서 꼭 들어가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항상 속임 자리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또 올라가겠지, 다시 전고점을 넘어주겠지, 여기서 뭐 1000% 이상을 상승을 했는데 더 올라가겠지 기대하시면 안 돼요. 다만 아직 상승이 많이 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은 괜찮습니다. 어쨌든 큰 맥락에서 상승은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다만 기존에 주목받지 않은 종목을 살펴보자. 여기가 포인트거든요. 기존에 주목받지 않은, 상승이 최근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가지 않은, 말도 안 되게 예측 불가능하게 500%, 1000% 단 1, 2주 만에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 말고 실질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을 살펴본다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왜죠?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변수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제약바이오는 그게 문제예요. 변수. 특히 이제 재무제표나 그런 부분들, 임상시험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저거랑 관계없는 회사야 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대주주가 중간에 위에서 물량을 정리하는 경우도 많고 지분을 매각하고, 그런 경우는 악재예요. 대주주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왜 지분을 정리할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기사가 떴었죠. 임직원들 그 임상 발표하기 전에 임직원들 주식 거래를 못하게 한다. 왜 그럴까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물량을 던져버리면 더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약바이오는 기본적으로 변수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제가 뭐 다른 종목 기본적으로 이게 습관처럼 사실 재무제표를 보셔야 되는데, 재무제표를 안 보시는 분들일지라도 제약바이오는 무조건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임상시험 이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로 지금 당장 이 코로나19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고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FDA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되는 거예요. 몇 개월 안에. 일반적으로 임상은 7년에서 8년이 걸립니다. 굉장히 짧게 진행이 된다고 해도요. 최소로 진행이 돼도 7, 8년 정도는 걸리는 과정이에요. 뭐 1, 2, 3, 4까지 다 합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세요. 임상에 대해서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지금 이 임상은 말도 안 되는 임상이에요. 어쨌든 이 임상시험을 거치려면 이 기간이 거치는데, 만약에 영업이익 자체가 계속 적자예요. 마이너스 10억, 마이너스 100억, 마이너스 뭐 30억, 마이너스 뭐 이렇게 5년 동안 되어 있다면 아무리 재료가 좋다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얘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기업의 목적은 뭐죠? 기업의 목적, 수익 창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수익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수익을 만들지 못한다면 기업으로서 의미를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일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신라젠이나 코롱생명과학이나 뭐 코롱, 티슈진 관련해서 다 그런 것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일이 아니라서 지금 당장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 내일이 아닐 거다라고 전제 조건을 깔지 마시고 애초에 다행이다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애초에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으시면 돼요. 중요한 건 재무제표는 꼭 확인을 하자. 정말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종목이든 뭐 대표가 횡령을 했다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거든요. 대표가 횡령을 했다거나 뭔가 구속될 만한 그런 것 만들었다면 그런 것들은 예측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겁니다. 네. 신라젠도 마찬가지예요. 예측 다 가능한 거였어요. 다만 보지 않았을 뿐이죠. 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주식은 심리의 영역입니다. 굉장히 예전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냄비 근성이 있다고 하죠. 끌어올 때는 확 끌어올랐다가 꺼줄 때는 그냥 확 꺼져요. 물론 그런 것을 잘 이용을 하면 수익이 낼 방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주 집중 분석인데 일단 뭐 처음에 코스닥 종목들이 나오면서 일단 올라갔던 종목들을 제가 어느 정도 그냥 정리를 해봤어요. 물론 제약바이오도 있지만 제지 관련주나 알코올 관련주 사실 이렇게 다 넘어왔던 거거든요. 네. 일단 제지는 일단은 빼고 일단 제지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물류량이나 이런 게 증가한다. 제가 최초에 3, 4월 달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대림제지예요. 네. 제지 관련주, 물류 관련해서 충분히 택배나 굳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지금 20대, 30대들은 밖에 나가서 뭔가 하는 것보다 온라인 쇼핑을 하고 박스로 받아요. 새벽 배송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흐름을 읽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알코올 관련주 기존에 많이 올라갔었죠. MH 에탄올, 뭐 한국 알코올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에탄올이나 뭐 저런 손세정제 만드는 업체로 올라갔는데 손세정제가 아니더라도 묶여서 올라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종목들 잘 아마 보셨을 거고 수익이 조금 짭짤하게 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은 심리의 영역이다.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미련을 버리셔야 됩니다. 한번 시세가 뿜은 거는 다시 뿜을 거다. 올라갔으니까 떨어졌으니까 내가 10만 원짜리에서 못 샀는데 지금 주가가 5만 원짜리 있네. 와 반값이다. 박앤세일이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다른 사람이 매수한 가격을 보고 사시는 거고 한번 뿜었다면 다시 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철저히 접근을 하시는 건데 내가 세력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수익을 말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월요일 수익을 말하다는요. 항상 세력의 입장에서 많이 말씀을 드려요. 제가 첫 방송에서 했던 게 이제 61선, 121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력의 입장에서 내가 주가를 말도 안 되게 500%, 1000%나 끌어올렸어요. 그럼 내가 또 끌어올리려면 그만한 뭔가 주스, 단주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물량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가 꼬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 물량 자체가 이미 개인 투자자들에게 뺏기는 거예요. 그럼 올라갈 힘이 강할까요? 예전처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 종목을 알고 있어요. 뭐 그린뉴딜이나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 신풍제약이나 뭐 신일제약이나 엑세스바이오나 전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치료제 관련해서 이미 많이 올라간 것들은 미련을 버리세요. 다음 상승할 종목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거기에 베팅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은 항상 뭐죠? 내가 매수를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나 그 수익에 대한 폭을 보셔야 돼요. 수익의 폭.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신풍제약을 들어갔어요. 이미 500%, 600% 막 이렇게 상승을 해 있던 와중에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갔어요. 그럼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성적으로, 심리적으로, 감성적으로 얘가 더 가겠지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이 500%나 올라간 종목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500%? 1000%? 그럼 바닥에 있는 종목은 어떻게 느끼세요? 바닥에서 아직 준비하고 있는 제약바이오가 있어요. 뭐 10% 내외에서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고만 있어요. 보합권에서. 얘가 500%갈 확률이 클까요? 500%가 있는 게 500%갈 확률이 클까요? 주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기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님들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따라가는가?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이건 오픈 채팅방 노란톡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기업의 가치, 재료를 따라가셔야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그 종목, 어떤 종목, 최근에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건데 내가 어떤 종목을 사고 싶을 때 있잖아요. 뜨뜻미지근하게 내가 비중을 한 5% 정도만 담고 싶다.
한 3% 정도 한번 사볼까? 한번 사볼까? 한 3%, 5%, 1%? 죄송한데요. 이 자리가 바닥 자리예요. 내가 비중을 50% 이상 담고 싶다. 얘는 간다. 라고 마음 먹고 50% 이상 비중을 담고 싶을 때는,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이미 꼭대기 자리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약바이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비중의 차이예요. 많이 담고 싶고 내가 절반 이상 내가 가진 돈을 뭔가 인생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 하는 자리는 꼭대기 자리라는 점 잘 기억해 보시고, 아마 여기 다시 반등이 나와서 들어갔다가 손실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냥 기다리실 거예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종목,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우리 표현을 하잖아요. 기다린다. 이 기다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하시고 이제 대응을 하시면 바닥자리에서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다만 이 기다림은 단순히 이렇게 올라갔다가 꺾여가지고 여기서 한 10% 까짝 올라오는 이 기다림이 아니고요. 한번 올라오면 몇백 프로 갈 수 있는 기다림이에요. 어떤 기다림을 하셔야겠어요? 같은 시간이라면. 그리고 아시잖아요. 주식은 선행 지표예요. 이미 올라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영업이익이나 기본적인 회사의 재료, 가치, 플러스 기대감까지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주가는 항상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현재의 주가로 표현이 돼요. 맞죠? 이거는 뭐 틀리다라고 하시는 분들 없으실 것 같은데, 재료와 가치 그리고 기대감까지 반영이 돼서 현재 주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이라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네,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는데 자기 자신을 포장하시면 안 돼요. 여기 꼭대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만약에 이렇게 손실을 보고 계셨는데, 그럼 여기서 포장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셔. 아, 영업이익이 뭐 지금 코로나가 필요 없죠? 왜요? 주식은 선행지표잖아요. 네. 선행지표잖아요. 선행지표. 이미 다 선행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더 선행을 할까요? 후행이지. 내가 아는 종목 다른 사람도 아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정말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섹터군들도 있어요. 치료제 관련해서는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것이 좋고, 진단키트 관련해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물론 우리나라가 진단키트 관련해서 굉장히 잘 만들고 외국에 많이 갖다 줬죠. 네. 뭐 돈을 받고 준 것도 있지만 처음에 돈 안 받고 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영업이익 자체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가 몇 년 동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리 그런 예전에 스페인 독감과 제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까지 오래 가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내년 가을, 겨울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팬데믹도 해제가 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 있는데, 어쨌든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좀 지나간 거는 이제 미련 버리시고 중요한 거는 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원격 의료 관련해서는 얘는 살아남을 겁니다. 언택트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잘 보셔야 되고, 이 코로나 치료,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의료가 발달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항상 10년 후행돼서 일어나요. 미국에서 일어났던,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제가 방송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국내 시장은 사실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네, 너무 뻔해요. 미국이 어떻게 움직였냐를 보고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시점에서 그냥 맞춰서 이렇게 대응만 하면
굉장히 편해요. 원격 의료 이런 거는 지금 당장 뭐 원택트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것 같으시죠? 코로나 때문에. 사실 기존부터 되어 있었던 거예요. 화상회의나 뭐 그런 것들. 뭐 화상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하는 것도 편하네. 뭐 영상통화나 이런 거 그냥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를 그냥 일적으로 화상회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의료 관련해서는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서야 살짝 수면 위로 올라왔을 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차 산업 관련군들. 네.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지만 2, 3년 보시고 그냥 장기 투자하셔도 돼요. 주가를 보세요. 주가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3번 강조 말씀드렸어요. 4차 산업 관련군들 거의 주가가 10,000원대 이하거나 10,000원대예요. 예전에 제약바이오 붐이 일었을 때 반도체가 붐이 일었을 때 제약바이오 지금 뭐 10만 원 넘어가는 거 코로나 치료제를 제하고 예전 우리가 일반적인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제약바이오가 정말 붐이 일었던 다 10,000원대 이하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기회라고요. 네.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선 정책이에요. 대선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바이오는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거고 대선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식은 선행 지표이다. 남들이 보기 전에 미리 움직이세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사기 싫으시죠? 막 인맥 관련주 이렇게 뛰어오르니까 여기서 사고 싶으시죠? 주식을 맨날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주식에서 반대 매매라는 용어가 있죠. 다른 의미로 반대 매매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좀 마음 아픈 얘기인데. 물론 기다리시는 거 답답한 거 알아요. 저도 답답해요. 저도 근데 개인 투자자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10년 넘게 주식 시장에서 버텨온 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뭐가 잘나서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누가 알려줬을까요? 제가 처음부터 뭐 머리가 똑똑해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요. 그만 저는 노력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기다리는 게 왜 싫은지도 알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트라우마를 계속적으로 지우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련 플러스 이 트라우마를 지우지 못하면요. 시장에선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트라우마를 미련을 단기간에 정말 빨리 몇 초 만에 그냥 잊어버리셔야 돼요. 내가 실패했던 거를. 아, 실패했구나. 내가 여기서 뭐가 잘못됐구나. 포인트만 딱 찍고 다음으로 넘어가셔야지. 여기에 갇혀 계시면 절대 수익 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건 감히 말씀드릴게요. 단언해서. 어쨌든 선행에서 움직인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 트라우마를 왜 말씀드리냐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뜰 때 매매를 해서 이렇게 떨어졌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2년, 3년 이렇게 기다려봤자 주가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선행 지표잖아요.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거 올라간다고 한들 얼마나 올라오겠어요. 당연히 답답하죠. 답답한 자리에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애초에 바닥권인 종목을 이거랑 위치가 같은가요? 얘 2, 3년 기다리면 얘 안 갈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트라우마를 왜 여기에 대입을 하시고 바닥 자리인데 여기 바닥 자리는 있잖아요. 10% 20% 마이너스밖에 안 나요. 10% 마이너스 20% 큰 거 같으시죠? 여기서는 있잖아요. 50% 60% 70%도 마이너스 당해보셨잖아요. 이 20%만 잘 감내하면 있잖아요. 100% 이상, 최소 50% 이상 벌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력들이 잘 있고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면 이 정도 충분히 감내해야 돼요.
근데 폭의 차이예요. 이 10%, 20%가 왜 힘드냐? 라고 물어보면 내가 5%, 10% 먹으려고 들어가는데 10%, 20%면 세상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 그럼 거꾸로 이 자리에 꼭대기 자리에서 들어가서 마이너스 50%, 60% 손실은 괜찮으시고 어디에 베팅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해봤자 한 10%, 5% 이렇게 올라왔다가 마이너스 40%, 50%에서 손절하시잖아요. 맞죠? 어디에 베팅을 하실래요? 어디에 기다림을 두실래요? 그쵸? 대선이 멀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딱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은 최소 준비하셔야 돼요. 최근에 이제 인맥 관련주 움직이는 거 보이시잖아요. 네. 그렇다고 올라간 종목을 보는 것보다 항상 흐름에 따라서 매매하셔야 된다. 일단은 단순한 인맥 관련주는 지지율에 따라서 굉장히 조금 변동이 심해요. 그러니까 단기등 하신다거나 그런 것들은 내가 좀 그런 것들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런 것들은 버리세요. 단기적으로만 보시면서 중요한 건 정책 관련된 부분이에요. 단순히 제가 그린 뉴딜이라고 써드린 거는 딱 정책이 뭐지? 라고 했을 때 두루뭉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린 뉴딜 같은 정책 같은 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에 관한 정부 정책주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정부 정책주. 정부 정책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 당연하죠. 근데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기사들을 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는 물고기를 잡아 드리는 것보다 잡는 법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이슈가 됐고 이거는 진행할 수밖에 없고 단순히 뭐 윤석열이냐 이낙연이냐 뭐 이재명이냐 그런 주자들을 하는 거 말고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 걔를 본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지지율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것보다 공통적인 대선 주자들이 내놓을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왜요? 지금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저점에서 그냥 세일이에요, 세일. 왕창 다 사고 싶어요. 다만 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좋은 종목을 골라야겠죠. 어쨌든 대선 관련주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선 정책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자,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1월에 있죠. 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왜 지금 얘기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예요. 관련된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중요한 건 국내에서 진행되는 정책과 맞물려지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자. 그럼 시너지가 날 수 있잖아요. 최근에 그린 뉴딜 관련해서 뭐 기존부터도 그랬고 그린 뉴딜이 나오고 미국 대선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인맥 관련주 관심이 크지만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조심하자. 다만 중장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부 정책 수혜주는 관심을 지속 가지셔야 됩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 정부 정책 수혜주를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는지 확률적으로 200~300%는 기본적으로 상승을 해요. 이건 제가 그냥 뭐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뭐 어디에 뭐 1000% 갈 종목 저는 이런 거 말씀 안 드려요. 네.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200~300%는 상승을 해요. 중장기적으로 정책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당연히 접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닥에서 기다리는 게 정말 답답하세요? 올라갈지 말지 모르는 종목을 그냥 붙잡고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이 종목 바닥에서 답답해도 모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쵸? 네. 이슈가 되었던 부분을 확인하면 답이 나온다라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 뒤에 넘어가 보고 제 기억이 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선 정책 관련주 계속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인맥 관련주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 인맥 관련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서현이나 서현 탑메탈, 뭐 기타 외에 다른 종목들도 있을 것인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관련주는 사실 기존에도 많이 있었죠. 뭐 국영GNM이나 남선아미늄 막 그런 것들 여러 개가 막 있는데 사실 주식은 이제 흐름이에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 투자자가 많이 알게 되면 그 종목은 상승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국영GNM, 뭐 남선알미늄 뭐 이런 것들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얘는 지지부진한데 다 이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럼 또 다른 게 나오겠죠. 너무 많이 울거 먹으면 다른 곳들로 옮겨가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나요? 주식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남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네. 항상 사람들이 보는 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시면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건 1%예요. 정말 몇 안 돼요. 최소 5% 이내에는 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움직이는 종목, 서현. 이거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되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무기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무기를 만드셔야 되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이거를 뭐 아예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시면서 내가 쓸 수 있는 필살기를 준비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2021년 증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예상 밴드에 대해서 일단 적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고점은 일단 3,000에서 3,2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변동성은 분명히 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지 않다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수가 계속 상승할 거다라고 기대감을 가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딱 집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사를 보세요. 다 장밋빛 미래를 예상하고 악재를 보지 않고 계속 상승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주가는 실질적인 부분, 뭐 재료나 가치 기업으로 치면 여기 실질적인 부분과 기대감을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지금 아무것도 보지 않는 이 상황에서 기대감만으로 상승을 하는데 여기보다는 지금 이 기대감이 크죠. 이 실질적인 부분이 부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경기 지표가 정상적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우리가 투자를 하는 뭔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주식도 있을 거고 주식, 부동산, 뭐 금, 은 이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어요. 글씨가 너무 빨리 써가지고. 네. 일반적으로 투자는 리스크를 감내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얘는 떨어져요. 그 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얘는 올라가거든요.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금은, 구리, 뭐 그런 것들. 안전자산과 주식시장이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으로 돈이 흘러가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얘도 올라가고 금값도 올라가는데 은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고 부동산 관련해서는 뭐 지금 정권에 대해서 그런 걸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글로벌 시장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식, 부동산, 뭐 비트코인
다. 경제 지표가 다 올라가네요. 물론 시장에서 돈을 풀었고 경기 부양책이 발생을 했고 유동성이 있는 장이지만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지금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은 사실 다 나왔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습니다. 경기 부양책도 나왔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지 정도 파월 의장 그 정도예요. 뭐 나올 수 있는 거 다 나왔죠. 뭐 부양책 합의, 뭐 다 합의. 돈 풀어. 이거는 자본주의의 폐해인데요. 나중에 벌 받는 거예요. 네. 어쨌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언젠가는 부메랑으로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특히 왜 이거를 제가 겁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가 상승률이 타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다우지수 저번에 말씀드렸죠. 11월 달부터 이제 지수 상승한 걸 보면 다우지수 15에서 1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일본 16%, 18% 정도 됐고 중국은 4% 정도 됐고요. 우리나라가 26%였어요. 네. 지금 타국가도 거품이 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갭이 지금 10%가 더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공매도. 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내년 뭐 시장은 이럴 수 있겠지만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매매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변동성을 주의하자, 경계심을 가지자, 지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들을 보자. 이거는 반드시 보셔야 돼요. 기존에는 아무 종목이나 사고 올라가고 개별 순환매 장세가 돌아오면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섹터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돌아와서 수익이 나는 구조였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라고요. 떨어지더라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종목들이 지수가 다 영향을 받으면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 네. 그 대선 관련주, 4차 산업 관련군들 중에서 자율주행이나 정부 정책 관련주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네. 일단은 이런 것들 체크를 해보시고, 내년 증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하자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은 제가 오픈 채팅방 노란톡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하단에 네, 수익을 말하다,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로 입장하시면은 제가 내일 그리고 다음 날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021년 증시 대전망 말씀을 드렸고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 네, 2021년 정말 그런 새해가 보람 있는 새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익을 말하다 최충성 전문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